자유여행으로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국 국립공원 완전정복 유튜브 시리즈의 23화는 유타주의 자동차 번호판에도 등장하는 델리키트 아치로 유명한 아치스 국립공원입니다. 아치스 내셔널파크는 유타의 5개 국립공원들 중에 가장 동쪽에 있어서 가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위기주부는 2009년 30일간의 미서부 캠핑 여행과 2021년 대륙횡단 여행으로 2번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2009년 30일 여행기를 모두 마치고 꼽아봤던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추억으로 남은 10곳 중에서 미국 옐로우스톤 가이서의 분출과 캐나다의 레이크 루이스에서 보트 타기 등을 모두 제치고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델리키트 아치 트레일을 했던 것이 1위로 꼽혔다는 사실을 블로그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아치스 국립공원은 외딴 위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1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지만 도로와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구의 비지터 센터 매점에서 간단한 스낵을 파는 것 외에는 공원 내에 식당이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간식이나 도시락을 반드시 공원 밖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입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자연의 조각 전시장으로 불리는 아치스 국립공원의 주요 포인트들을 함께 둘러보도록 합시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입구가 남쪽에 하나뿐이고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멋진 공원 내 캠핑장을 이용하며 여유있게 구경하는 게 더 좋겠지만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군요. 이제 4개로 나눠 입구에서 가까운 쪽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코트하우스 타워 구역입니다. 여기는 파크 애비뉴 전망대에 꼭 들러서 트레일을 따라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좌우 수직으로 솟은 바위들이 뉴욕 맨하탄의 빌딩 숲인 파크 애비뉴를 닮았다고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옛날 우리 가족처럼 트레일을 끝까지 걸어가서 다시 자동차 도로를 만난 후에 운전자만 다른 차를 얻어 타고 트레일헤드로 돌아가서 차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윈도우 섹션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삼거리 직전에 균형을 잡고 우뚝 서 있는 밸런스 드락을 먼저 소개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짧은 트레일을 하시면 좋은데요. 보는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올려진 바위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 크기가 대형 버스 세대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윈도우 섹션 구역으로 향하면 멀리 코끼리 행진 바위들이 보이고 그 뒤로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이름 그대로 창문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바로 아래까지 걸어가 봐야 하는 곳은 더블아치입니다. 1989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 3부. 최후의 성전은 아치스 국립공원의 멋진 풍경들을 보여주며 영화가 시작되는데, 어린 시절에 인디아나 존스가 도굴꾼들에게서 십자가 유물을 빼앗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동굴이 바로 더블아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영화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동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더블아치의 바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아내의 모습인데, 위기주부가 2021년에 직접 찍은 영상으로 멀리서 더블아치를 바라본 모습과 함께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이 나옵니다. 2개의 아치가 붙어있는 형상도 신기하지만 바로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면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머리 위에 걸쳐진 앞쪽 아치는 높이가 34m에 길이가 44m나 된다고 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윈도우 아래로도 걸어가 보았는데 그 조금 옆에는 포대를 닮았다는 터렛 아치도 있습니다. 노스 윈도우 바로 아래에 서서 한 바퀴를 둘러보는 영상으로 거대한 구멍이 뚫린 바위가 그 두께는 매우 얇은 것을 직접 보실 수 있는데 앞서 파크에비뉴의 바위들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답니다. 표지에 등장했던 델리키트 아치를 세 번째 구역으로 소개하는데 뷰포인트와 트레일헤드 위치가 다른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래쪽 전망대는 주차장에서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포장로를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 아주 작게 보이고 주차장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위쪽 전망대가 나오지만 여전히 1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보는 겁니다. 위기주부는 두 번의 방문 모두 울피 렌치에서 시작하는 트레일로 델리키트 아치의 바로 아래까지 갔는데요. 왕복 약 5km의 경사도 제법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땡볕 아래를 걸어야 해서 쉬운 하이킹은 아니지만 결론은 2-3시간의 여유가 있고 체력적으로 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구경을 제쳐두고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트레일이 극적인 이유는 걷는 내내 주인공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절벽을 깎아서 만든 아슬아슬한 길이 끝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짠하고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2009년에 처음 델리키트 아치를 이렇게 마주했던 순간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라고 블로그에 썼었는데요. 영상을 찍은 2021년 후 두 번째에도 그 감동이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탁 트인 절벽의 꼭대기에 이런 기묘한 형상의 바위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 후에 델리키트 아치 바로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서로 찍어주고 이 놀라운 대자연의 조각품과 하나가 된 느낌을 가지고 안전하게 하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곳은 구역 지도의 다른 길에 표시되어 있는 파이어리 퍼니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미로 같은 좁은 협곡이라서 가이드 투어에 참가하거나 별도의 유료 퍼밋을 미리 예약해야만 트레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아직 위기주부도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한 곳인데 다음 세 번째 방문에서는 꼭 하이킹을 해보고 싶은 장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북쪽의 포장도로가 끝나고 캠핑장이 있는 데블스 가든 구역입니다. 이곳은 2009년의 해질녘에만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알았던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허공에 떠있는 길이가 88m로 가장 긴 것은 아니지만 가늘어서 아슬아슬하기로는 단연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루프 트레일을 계속 따라 돌면 위아래로 구멍이 뚫린 더브로 아치를 비롯해서 프라이빗 아치, 파인트리 아치, 터널 아치 등을 모두 볼 수 있지만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다음을 기약하며 깜깜해진 공원을 차를 몰고 나왔던 게 벌써 15년 전이네요. 지금까지 소개한 4개 구역 이외에도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찾아갈 수 있는 타워 아치와 고래의 눈을 닮은 아이 오브 더 웨일 아치도 나중에 모두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미서부 유타주의 아치스 국립공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으며 위기주부의 유튜브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 다른 미국 국립공원들의 소개 동영상도 편하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